안녕하세요. 상가목당의 최원철입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서 그 코로나가 다시 2단계로 격상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자기 개발이나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가몽땅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상가 제 3탄입니다. 사실 1탄하고 2탄하고 제가 그 세종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 상가 형태로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토킹 세종에 있는 어떤 대표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저 혼자서 한번 강력히 상가몽땅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상가. 사실 좀 약간 위험한 강의죠. 근데 1탄, 2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러한 상가 투자하지 마라. 이러한 상가는 안 좋다. 이러한 상가는 이러이래서 어떻다. 주로 안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진짜 오랫동안 많이 받아서 정말 이 주제는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실 이러한 상가는 정말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강의하면서 객관적으로 잘 지내왔는데 이렇게 추천하는 상가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그동안에 답사다니고 강의하고 분석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상가를 투자를 하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다. 임대 맞춰진 데 문제 없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그때 계속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3탄은 고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입니다. 있는 서정리역 앞 상권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물론 모두 다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평택 고덕시 신도시 서정리역 앞에 상업지역에 있는 그 상권의 상가들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강추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부터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프로필 지나가고요. 저서 지나가고요. 제가 쓴 책들 지나가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상가 가격이 오른다. 원체 제가 영상을 많이 냈으니까 그렇지 않죠? 예. 아파트 가격하고 상가 가격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상가 투자에서는 제가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입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항상 주장하죠? 상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권이 뭐냐?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다. 그러면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법률적인 뜻은 개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정주 인구에 의해서 그리고 유입 인구에 의해서 소비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정주 인구,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 또는 상업지역에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분들이 많을수록 상권이 좋겠죠. 소비자의 범위가 넓겠죠. 유입 인구,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서 소비하는 분들, 이분들 유입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이 정말 활성화된 곳은 소비자의 범위가 좋은 곳은 이 정주 인구하고 유입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상가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 입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입지는 상가의 위치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일단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상업지역 장사 잘 되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상권이 활성화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제가 고덕신도시 서정리역 앞에 상가를 강추하는 것도 이 정주 인구와 유입 인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그쪽에서 뭐 고덕신도시 그 서정리역 앞에 뭐 상가 분양하는 쪽에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은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한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인구, 유입인구 이해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재분류를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상권하고 계획상권으로 이거는 최원철 제 임의대로 상권을 다시 분류한 겁니다. 구분을 한 겁니다. 바로 앞에 있던 일반적인 분류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분류 방법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껴서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데, 창업 의사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 분류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집필한 쓴 책 최원철의 상가 투자 바이블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상권과 창업자 상권으로 분류했고요. 투자자가 보는 소비자의 범위와 창업자가 보는 소비자의 범위는 다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잠재 상권하고 유효 상권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고덕신도시는 어떤지. 여기 고덕신도시는 평택 고덕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상권일까요? 자, 자연상권. 개념 조금만 볼까요? 자연상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되고, 언젠지는 나도 몰라요. 언젠지는 자연상권은 미니 건물들이 많고요. 임대수익이 4% 넘는 것이 없고요. 토지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해야 되고요. 상권 변화를 예측하고. 자, 넘어갑니다. 골목상권. 지금 평택 고덕신도시 서정리역 앞 상권은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계획상권. 자, 평택 고덕신도시는 계획상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상권을 계획상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원래 상권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정주인구 조금 있었습니다. 뭐 취락지구나 군데군데 조금씩 있었는데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 공급하고 상가 공급하면서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뭐라고 구분한다? 계획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도권에도 쭉 있고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 외 혁신도시, 기업도시 계획상권은 정말 많습니다. 이 계획상권하고 옛날부터 상권이 형성된 자연상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핵심적인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고덕신도시는 무슨 상권이다? 계획상권. 자, 그 다음에 잠재상권하고 유효상권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왔죠? 잠재상권은 뭐냐면 내가 투자한 상가에 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의 범위. 잠재상권이 뭐라고요? 내가 투자한 상가에 올 가능성이 있는, 내가 투자한 상가에 올 뭐가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의 범위를 갖다가 지금부터 잠재상권이라고 또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유효상권은 실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올 소비자의 범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설명을 고덕신도시 서정리역 상권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덕신도시 잠재상권 올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의 범위. 일단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획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평택 고덕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상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세대는, 계획된 세대는 56,697세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계획 세대는
모든 신도시, 혁신도시, 택지지구에 처음부터 여기에는 10,000세대가 입주할 것이다. 여기는 15,000세대가, 여기는 10만 세대가 입주할 것이다 라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세대수만큼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다. 물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씩 증가함은 있습니다. 뭐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정도 증가함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내가 투자한다 가정했을 때, 분양을 통해서 투자한다 가정했을 때 내 상가에 올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몇 세대? 56,697, 약 56,700세대. 그러면 인구로 환산을 했더니 14만 명입니다. 내가 투자한 상가에 14만 명이 다 오면 엄청 완전 대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재 상권이 아니고 무슨 상권? 유효 상권. 실제 올 소비자의 범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올 소비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그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상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잠재 상권이 뭐가 있습니까? 고덕 신도시는 삼성 반도체가 현재 1공장하고 2공장이 있죠. 1공장은 뭐 2년 전부터 운영 중이고 가동 중이고, 이 공장도 가동 중인 걸로 제가 얼마 전에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현재 3만 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택 고덕 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를 투자한다. 분양을 통해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잠재 상권 어떻다? 14만 명하고,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 공장 1공장, 2공장 공장을 건축하시는 분들, 공장을 건설하시는 분들 합해서 3만 명, 17만 명이 뭐가 된다? 잠재 상권이 됩니다. 하지만 이 17만 명이 내가 투자한 상가에 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유효 상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효 상권이 좋아야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고덕 신도시 상권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덕 신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서정리역 1호선 전철역 서정리역이 있는데, 요 앞에 상업지역 서정리역 상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상권 아닌 상가를. 그리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색깔을 바꿀까요? 여기도 검정으로 바꿔야겠네요. 자, 여기 서정리역 앞에 상업지역 서정리역 상권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A구역 상권, 또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B구역 상권, 아파트 C구역 D-1, D-2, 그리고 여기 요 파란색이 관공서 행정타운이랍니다. 행정타운 상권, 여기 삼성반도체가 있는데 그 앞에 상업지역 삼성반도체 상권, 이렇게 구분을 제가 일단 했습니다. 네, 유효 상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는 3만 명, 이 고덕 신도시에 한 14만 명 다 입주했을 때입니다. 이 분들이 잠재 상권, 이 잠재 상권이 내가 투자한 어디 하나 상가에 다 온다. 소비하러. 난리 나죠? 장사하시는 분도 난리 나고, 월세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상가같이 막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자, 하나씩 유효 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유효 상권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정리역입니다. 여기가 서정리역. 그리고, 좀 이따 더 잘 보겠지만, 이만큼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업무용지고, 요거 주차장용지. 그래서, 세대수를, 현재 계획 세대수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직접 지근거리에 오는 유효 세대수가 약 6,600세대입니다.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 가운데 8차선의 상권 단절요인 대로가 있고요. 이러한 계획 상권은 이 상업지역에 나중에 입점한 업종들이 거의 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굳이 멀리 가서 소비하지 않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업종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나 생활 밀착형 업종, 여기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여기에도 파리바게트가 있으면 가까운 데 분들은 여기서 소비를 하고 이쪽 거주자 분들은 여기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차선 대로를 상권 단절 요인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유효 상권, 실제로 올 가능성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6,600세대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상가주택들도 있는데 일단 아파트 세대수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소비를 한다? 이분들은 소비를 여기 가서 소비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직접적인 아파트 유효 상권. 몇 세대? 6,600세대. 맞나요? 적나요? 적죠. 적습니다. 이걸 갖고 강추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효 상권을 보러 가겠습니다.